안녕하세요. 포트넷 시큐리티 코리아의 배준호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언택트,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의 언택트 시대의 업무 환경, 기업 업무 환경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ROI와 TCO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이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대는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죠. 저희 일상생활이 모두 이제 디지털화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저희 증명하고 있고요. 눈으로 보고 있고요. 2019년 대비 2021년 글로벌 투자 금액들입니다. 각 기업들의 284 빌리언 USD를 2019년에 투자하던 것을 44% 증가된 426빌리언을 2021년에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현실 주변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각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고 권장함에 따라서 그 많은 기업분들이 기존에는 회사에 가서 보던 업무들을 전부 다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 그 다음에 워킹 프롬 홈이라는 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약 3배 이상 이제 트렌드로 증가되는 것도 이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로 과거 LTE, 현재 5G 초고속 이동통신이 발달되면서 물론 국내도 이제 막 활발해지고 있는 와중이지만요. 2020년 작년만 해도 글로벌로 8.1 빌리언이라는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증가가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현실이 디지털되면서 점점 인터넷, 그 다음에 각종 기기에 접속하는 속도,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절감, 이런 각종 스피드가 점점 가속화된다라는 뚜렷한 사회 트렌드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수많은 기존의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온프레미스로 구축해오던 워크로드, 저희가 쓰던 어플리케이션, 기업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2019년 319 빌리언, 2021년에는 436 빌리언까지 계속 인베스트먼트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 시대에 보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속도는 네 가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만으로 봐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뚜렷한 저희 몸에 체감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급변하면서 점점 디지털화되고 점점 좋아지고 편해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 극부적으로 각각 새로운 출현 엣지들, 그 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화, 5G 고속 이송통신, 그 다음에 재택근무 환경으로 바뀌면서 각종 엣지, 그 다음에 각종 포인트의 보안 리스크가 엄청나게 또 급증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SD-WAN, SD-브랜치, 그 다음에 이 SASE 또는 뭐 SASE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트렌드의 이 네 가지가 좀 더 가속화시켜주는 이제 팩터로 작동하면서 SD-WAN, SASE, 그 다음에 SD-브랜치가 필요해지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IT 하시는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 아키텍처 분들의 입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가까운 과거 또는 현재 공존하는 아키텍처는 왼쪽부터 보시면 캠퍼스 네트워크, 브랜치 사무소, 각종 ATM 기기, 그 다음에 재택, 조그만 소규모의 재택, 원격 접속은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 쪽 영역이 MPLS나 전용선을 타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쪽으로 접속하는 트렌드로 진행이 되어 왔었죠. 현재도 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아키텍처나 데이터 센터나 기업 환경은 여전히 존재를 하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aaS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점점 달라지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IT 아키텍처는 오른쪽 하단으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쪽 데이터 센터의 80% 이상의 투자 금액을 구축하던 것들이 50대 50으로 클라우드, 사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존재 위치들이 점점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단순 MPLS 전용선 구간을 떠나서 Secure SD-WAN, SD-WAN이라는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 그 다음에 SASE가 언더레이 기술로 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왼쪽은 사실 이제 뭐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지만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급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존 데이터 보안, 기존 인프라 보안, 보안 인프라들은 사실 과거에는 사무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집중 투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재택근무 트렌드, 각종 SaaS 어플리케이션 출현,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출현하면서 이쪽 구간에 송수신되는 그 데이터들을 통제, 보완할 수 있는 홀이 지금 현재 많이 비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 보완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고 인프라 구축하는 기획으로 아키텍처 설계를 할 것인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글로벌 각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고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보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게 급변하는 지금 추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아키텍처 입장, 하단에 보시면 아키텍처 입장, 어플리케이션 입장, 보안 입장, 관리, 오펙스 입장이죠. 운영 입장에서 봤을 때 as is, 현재 아니면 조금 전에 과거 대비 투비 아키텍처로 가장 큰 변화인 전송 구간, SD-WAN, 그 다음에 SaaS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보안, 매니지먼트 이 네 박자가 결합이 되는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IT 하는 또는 기획하시는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시고 해당하는 솔루션을 빨리 기획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겠죠.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보자면 빅픽처를 먼저 보자면 가운데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온프레미스로 과거 몇십 년 동안 구축해 오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있는 위치고요. 왼쪽은 지사 또는 본사 또는 각종 글로벌 오피스로 퍼져 있는 지사 사무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일하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고정된 공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이라고 이제 태깅된 3번 오픈넷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택근무자, 그 다음에 모바일 이용자들로 대표되는 아이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단에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라간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인터넷에 펼쳐져 있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주체들이죠. 근데 기존의 보안 시스템, 그 다음에 현존 보안 시스템들은 1번과 2번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번의 경우 지사, 소규모 지사, 뭐 10명 이하, 25명 이하 또는 50명 이하, 100명 단위로 이렇게 끊었을 때, 기준을 정했을 때 일부 지사들은 보안 시스템 없이 운영되는 곳들이 있어요. 일본 유명한 뭐 기업분들도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thin branch, thin edge라고 이제 뭐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 1번 영역도 보안 강화가 필요하고 그동안 몇 수년 동안에 저희 보안 팀에서 이제 구축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신 영역은 결국 2번, 그 다음에 1번 영역 쪽에 본사 규모입니다. 본사 규모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안 투자를 해놨는데 기존에는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이 이 안에 있었죠. 이 안에서 인트라넷이나 뭐 VPN 통해서 접속을 하면 되던 것들이 퍼블릭 사스로 이제 나가면서 데이터가 바깥쪽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3번 오픈넷 사용자가 등장하시면서 3번 사용자들은 기존에 없던 엔티티죠. 이런 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스 어플리케이션 직접 접속을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완하는 체제가 그동안 없어요. 뭐 해봐야 에이전트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나 ACL 같은 거를 사용자 PC에 깔아서 또는 VPN 에이전트 깔아서 접속하세요 정도가 최소한의 보안 장치였을 뿐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내부 데이터를 올리는지 업로드 시키는지 아니면 잘못해서 랜섬웨어를 공유 폴더에 잘못 올리진 않는지 이 검사하는 기능이 3번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런 아키텍처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1번, 2번, 3번 포인트에 집중해서 우리 현재 기업 고객 환경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홀을 아키텍처화 시킬 건지 막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오늘 소시전에 이제 주요 이제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주요 구축 사례는 어떤 것이고 포트넷이 어떻게 어떤 특징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소개를 해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AT&T 미국입니다. 한국은 아니고 AT&T의 이제 매니지드 관리형 세시 서비스가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뭐 AT&T도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모바일 사용자, 원격 사용자, 캠퍼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브랜치 오피스, 지사 사무소, 그다음에 재택 홈 유저 대상으로 각종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데디케이트 인터넷, ADI는 AT&T 데디케이트 인터넷 약자입니다. 데디케이트 인터넷, 그다음에 5G, 최신 5G 네트워크 쪽에 들어오는 전송 구간에
위쪽 보시면 Firewall as a Service, 그 다음에 Secure Web Gateway,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특이하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름들이 있죠. Azure, AWS 클라우드. 이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로 기존의 기업 어플리케이션이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했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이제 걸은 겁니다. 결국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분들은 SASE 솔루션이 기존의 인프라 투자한 카펙스, 오펙스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ATN에서 메리지 서비스에서 SASE를 최근에 출시했고요. 다행히 이번 서비스 출시 상품에는 이제 포티넷의 SASE 솔루션으로 이 인프라 각종 포인트 부분들을 같이 구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뭐 포티넷 제품이 뭐 쓰였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아니고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이 사용자들이죠. 결국 사용자, 이 데이터를 소비할 사용자들 대상으로 봤을 때 SASE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업 담당자나 고객 담당자분들께서는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 그 다음에 따로 SD-WAN 장비 따로 사셔야 되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 또 따로 사셔야 되고 그 제품을 구매한 거와 별도로 구축을 위한 운용 비용, 소용 비용, 그 다음에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침해 사고 분석을 해서 보안 수준을 마이티게이션 할 건지에 대한까지 카펙스, 오펙스 상승 요소가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ASE 서비스, 클라우드형 SASE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이 모듈들이 다 가상 인스턴스로 SASE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 한 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해당하는 보안, 똑같은 기능을, 서비스를 해당하는 유저 대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보안도 준수하고 카펙스, 오펙스도 확실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각종 기업 입장, 그 다음에 MSSP, 보안 관제 사업자분들이 시장에 또 있으시죠. 뭐 각종 뭐 K사, S사, L사, A사 등 국내도 굉장히 많은 MSSP 보안 관제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이런 SASE 서비스를 도입이나 구축을 검토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모바일 사용자 또는 브랜치 오피스의 각각의 모든 보안 장비들을 각각 구매해서 또 각각 운영하는 ROI, 카펙스, 오펙스 부분, 그 다음에 TCO 부분을 낮추고 좋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MSSP 보안 관제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SASE라는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 시대에서 좀 더 빠르게 다른 MSSP보다 먼저 치고 나간 것이 이제 AT&T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T에서는 MSSP 사업자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글로벌 최초입니다. SASE 서비스 자체를 공식 릴리즈하면서 이렇게 전 글로벌 국제 기업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이제 상품을 런치한 게 최초이기 때문에 국내의 MSSP 보안 관제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도 꽤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SASE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SASE가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볼 수 있는 포인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은 뭐냐면 재택근무자 비율이 높은 분들,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기업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하고 사스 오피스 365와 같은 사스 어플리케이션 쓸 경우에는 SASE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도입 효과가.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죠. 앞으로 1년 동안 10명 정도만 재택근무를 시키겠다라는 기업일 경우에는 사실 VPN 장비를 사는 것이 SASE 도입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택근무자가 그 기업의 비율에 뭐 30% 이상, 50% 이상 꾸준히 증가한다면 VPN 장비를 계속 증설하는 것보다는 SASE 구독형 서비스가 더 카펙스와 오펙스 입장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SASE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단 조건이 클라우드와 SASE와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서 재택근무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느냐. 요 조건일 때 SASE가 가장 그 큰 효과를 본다라고 이쪽 업계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대형 대규모 직원 수도 중요하고요. 중대형 브랜치 사무소 수도 중요하고 MPLS 전용선 회선 비용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SASE 도입법과 비교하는 ROI들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AT&T의 매니드 SASE 서비스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SD-WAN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ASE 안에는 사실 SASE가 솔루션, 제품은 아닙니다. SASE라는 것은 사실 큰 프레임 전략이고 이 SASE를 위해서 SD-WAN 모듈,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모듈, 뭐 SWG, CASB 각종 모듈들이 합해서
효과를 보자라는 게 셋이죠. 근데 기업 본사들은 사실 뭐 당장 셋이가 나왔을 때 회사가 차려지고 본사가 차려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몇십 년 동안에 본사, 지점, 데이터 센터 수십억을 투자한 인프라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인프라들은 과거에 인트라넷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 아키텍처입니다. 앞서도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왼쪽은 에지이즈, 대부분의 본사, 지점, 데이터 센터 앞, 물론 안에는 많은 인프라가 있죠. IT 인프라가 있지만 억세스 구간, 연결되는 망 구간 입장에서 보면은 본사, 지점, 데이터 센터, SaaS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하단에 모바일 재택 원격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거에는 각 포인트마다 방화벽, IPS, 라우터를 필수로 구축을 한 후에 MPLS, 그 다음에 일반 뭐 DSL이나 이더넷 망을 쓰신다면 VPN 또는 SSL VPN 인프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요 각 지점 간에 연결을 하죠.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죠. 근데 요 2B 모델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이 점점 증설을 계속 할 것이냐, MPLS 전용선을 계속 모델할 때마다 증설할 것이냐, SaaS 어플리케이션, DSL 이쪽 구간들을 계속 인프라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D-WAN으로 대표되는 모듈들을 각 포인트마다 배치하고 셋시로 하단에 보이시는 모바일 재택 원격 근무자를 SaaS 어플리케이션으로 우회하는 통로를, 그 다음에 퍼블릭 쪽으로 돌아가는 통로를 보안화 시킬 것이냐, 보안을 준수하도록 지킬 것이냐는 인프라로 하이브리드 형태, 구축 형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포티넷이. 결국 고객 입장에서도 이게 밸리드하고 밸류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 인프라 투자한 것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기보다는 마이그레이션 패스, 아까 이제 가트너에서 셋이 컨버전스 로드맵이 있듯이 마이그레이션 패스로 하나씩 가는 겁니다. SD-WAN을 통해서 본사, 지점, 데이터 센터에서 기업에 필요한 핵심 어플리케이션만 발라내서 트래픽 스티어링으로 MPLS를 태우고, 그렇지 않은 뭐 유튜브, 화상회의, 각종 회의 어플리케이션들은 SD-WAN에서 인지를 통해서 셋이나 인터넷망으로 돌려주는 스티어링 역할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근무자들은 사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로케이션에서 접속하는지 뭐 지정하면 되겠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특징이죠. 이런 경우가 셋시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SaaS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 것을 통제하게 만든다면 기존 인프라 투자 보호와 신규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패스로 이제 많이 성공하는 패스로 이제 프로젝트 구축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되고 있고요. 결국 SD-WAN과 셋시가 공존하는 거죠. 필요하다 이거죠. 공존 형태로요. 자, 다음 사례는 셋시보다는 단순 지사와 지사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글로벌로 대규모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직원이 수만 명 되는 이제 대규모 기업이신데, 여기는 모바일 이용자는 이제 인정을 좀 안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모바일 이용자는 배제하고 지사 사무소에 들어와 있는 직원을 통해서만, 결국 물리적으로 고정된 지사 사무소의 로케이션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만 서울에 있는 본사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허용하는 구조고, 단 해외 지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Azure라는 클라우드 안에 버추얼 데스크탑 VDI 인프라를 통해서 원격 접속하는 인프라로 구축이 된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이용자가 없죠. 이 경우에는 이 고객분들은 셋시의 밸류가 낮은 겁니다. 셋시를 수억 들여서 도입할 이유가 굉장히 낮은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버전스 로드맵에 따라서 SD-WAN만 제대로 구축이 돼도 기존의 뭐 화상회의, 뭐 인터넷 트래픽, 클라우드로 가는 트래픽, 그 다음에 기업 전용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트래픽까지 모두 전용선에 태워서 그 비싼 전용선 MPLS를 계속 증설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DSL, 초고속 인터넷 DSL, 그 다음에 LTE나 5G 인터페이스를 SD-WAN 장비에 결착해서요, 커넥션 시켜서 트래픽 중요도나 트래픽 민감성, 레이턴시 중요도에 따라서 트래픽을 인지해서 각종 MPLS로 보낼 것인지, 인터넷으로 태울 것인지, 클라우드로 가는 트래픽이면 그냥 인터넷으로 태울 것인지, 이러한 기획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용선 MPLS 회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보안 기능까지 기존의 지사사무소에 방화벽 IPS 장비를 따로따로 다 구축하시던 것을 이제 IPS 기능을 저희 SD-WAN 장비 위에 기능만 활성해서 같이 쓰심으로 인해서 SD-WAN과 IPS를 복합 기능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결국 별도의 보안 장비 투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또 되는 것이죠. 이런 복합 효과들을 노릴 수 있는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 굉장히 좀 중견 제약회사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 지사, 영업점, 공장, 생산 공장이 있겠죠. 생산 공장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각 전국에 펼쳐 있는 지사 영업점이 하단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본사, 하단 그림 중에 왼쪽 부분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은 기존에 수십 년 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IDC 상면에 운영하시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오더, 주문, 그 다음에 재고 처리 주문, 그 다음에 주문, 오더, 은행 결제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IDC에서 계속 구동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기업 환경,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고대역폭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특히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PN, 그러니까 외근자들을 위한 VPN 접속이 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케이스가 동시, 요구사항에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D-WAN 장비를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객 케이스처럼 각 지사 간 SD-WAN 장비를 통해서 가용성, 그러니까 MPLS든 VPN 장비든 그쪽 회선이 죽더라도 가용성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동시 수행하고요. 마찬가지로 SD-WAN 장비가 중요한 기업 어플리케이션 IDC로 가야 할 어플리케이션은 IDC로 스티어링 우회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업 IDC에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스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은 직접 인터넷으로 나가도록 왼쪽으로 빠지도록 구축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이러한 기능을 구현 안 하시면 모든 트래픽이 다 IDC로 가요. 모든 유튜브든 모든 사스 어플리케이션, 모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IDC로 갔다가 인터넷으로 나갔다가 다시 IDC로 들어왔다가 다시 본사로 내려가는 요 구조로 국내 기업 대부분 환경이 대부분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MPLS 회전이 왠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계속 고비용의 MPLS 회전을 증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막을 실제 알아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MPLS 태워도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초고속 인터넷을 태워도 되겠네라는 성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성향 분석 결과를 SD-WAN에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었던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저희 포티넷 입장에서는 C사라는 이제 다른 벤더의 네트워크 장비들하고도 호환성이 제대로 안정성이 검증되는 케이스로 입증된 프로젝트고요. 더불어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각 지사 영업점의 보안 장비, 그 다음에 무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PC에 백신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는 특정 벤더의 라이센스가 이제 익스파이어 돼서 갱신을 해야 되는 와중이었는데, 포티넷의 SD 브랜치 또는 SD 브랜치를 표방하는 타 벤더의 솔루션들은 무선 컨트롤러, 스위치 컨트롤러가 SD-WAN 장비에 장착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포티넷의 경우에는 SD-WAN 장비이면서 스위치 컨트롤러, 무선 컨트롤러 기능이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결국 2중, 3중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이 원 벤더로 몇 가지 포인트만 구축을 하시면 이러한 완벽한 기업 환경이 구축되는 또 카펙스, 오펙스 절감 효과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그러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 고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세시는 여기 왜 안 썼나요에 대한 퀘스천에 여기 고객분들의 답은 저겁니다. 외근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모바일 이용자들이 10명이나 50명 이하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 VPN 몇 개 열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간단한 지침이죠. 가이드라인을 했을 때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포티게이트라는 저희 포티넷 장비의 좋은 점은 VPN, 이런 소형급 VPN 유저 리퀘어먼트는 무료 기능들이 장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또 VPN 장비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 왼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포티 클라이언트 SSL VPN이라고 해서 외근 원격 근무자 PC에 무료 에이전트를 까시면 저희 SD-WAN 장비 또는 뭐 별도 VPN, 포티게이트 VPN 기능에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 완벽한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SD 브랜치와 SD-WAN의 최적화된 도입 베스트 프랙티스로 지금 저희도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리는 고객분 중에 하나고, 충분한 카펙스, 오펙스, 그 다음에 절감 효과까지, 전용선 절감 효과, SD-WAN 도입 효과, SD 브랜치 도입 효과까지 충분히 입증이 된 가장 이제 최신의 국내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최신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포티넷이 SD-WAN, SD-브랜치, 그 다음에 세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구축 사례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설명된 솔루션과 기술은 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표방되어 있는 요 모듈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은 포티 OS 버전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Q1에 포티 OS 버전 7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7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시, SD-WAN, SD-브랜치의 최신 기술이 함께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티 OS 버전에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했다라는 거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지금 수년 동안에 포티넷 장비를 구매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객분들도 포함해서. 근데 이 기능의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 때문에 세시가 필요하다라는, 또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필요하다라는 새로운 부흥에 새로운 장비 또 사세요, 새로운 뭐 솔루션을 또 사세요가 아니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장비의 OS 업그레이드만으로써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클라우드형, 구독형 포티 세시 서비스의 경우에 다른 얘기지만, 이러한 기존 온프레미스에 구축하신 것을 이러한 보안 기능들을 포함한 OS7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능들이 무료 업그레이드는 아닙니다. 솔직히 무료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이제 충분한 효과를, 기존 투자자 보호시죠.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포티넷이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모든 포티넷 장비가 그런 것은 아니고, 포티넷 장비 중에 버전 7을 지원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장비가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기능들을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포티 OS 버전 7에는 뭐 300개 이상의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인 세시 기능,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SD-WAN, 그 다음에 SD-브랜치에 대한 기능들이 7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별도 솔루션을 따로 물론 포인트,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 뭐 푸른색, 이렇게 라벨링 한 게 있어요. 요 분야별로 제품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키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는 포티OS 7에서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뭐 상세한 것을 모두 설명드리기보다는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포티OS 7에서 제공되는 세시 부분만 좀 발라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위 장표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포티 세시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클라우드에 구축되어 있는 세시 서비스를 월 얼마 지불하고 가입하는 서비스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 1의 경우에는 재택, 모바일 근무자가 클라우드나 사스 어플리케이션 접속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케이스가 아닌데 세시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또는 뭐 SWG 이런 부분을 구축하고 싶다라면 선택 2로 가시면 됩니다. 포티 OS 7으로 업그레이드 후에, 또는 포티 7이 장착된 장비의 기업 엣지 구간에 그거를 구축한 후에 이러한 기능,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터입니다. 하단에 왼쪽부터 대형 50명 이상, 100명 이상의 굵직한 지사사무소, 또는 C넷치, 뭐 50명 이하, 20명 이하 이런 소규모 지사사무소, 또는 뭐 빌딩의 특정 플로어만, 특정 층만 사용하시는 기업 조직, 또는 오른쪽은 완전 엔드유저입니다. 모바일 이용자의 PCI 에이전트를 깔아서 쓰는 요 3개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운데 보시는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상단 어플리케이션은 포티넷 건 아니죠. 상단 어플리케이션은 뭐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나 IS 사업자, 데이터 센터 사업자입니다. 영역이고. 그래서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부터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하단 부분을 포티OS 7 가지고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단독형 구축,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MSSP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세시 클라우드 구축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이 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은 간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회색 부분을 처리된 클라우드에 포티 세시를 구축을 하시고, 저희가 오른쪽 하단이죠. 오른쪽 하단은 오프넷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보안 경계선 바깥쪽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자가 접속할 때는 클라우드, 뭐 cloud.potinet.com 이런 식의 클라우드로 접속이 되고요. 접속했을 때 정책관리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에이전트가 정식 유저인지,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투팩터, 멀티팩터까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 후에 클라우드 세시 쪽으로 해서 기업 환경 쪽으로 피어링,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피어링이라고 해서, 세시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스는 오픈앤 유저, 데스티네이션은 기업 인트라넷 쪽이죠.
이쪽 셋을 통해서 이제 접속 방안이 달라지는 것뿐, 접속 경로가 다른 것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은 그대로입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포티셋의 특징은 이 클라우드 안에서 샌드박스를 돌릴 수 있다는 게 다른 또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픈의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여러 로케이션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는 USB 파일, 각종 작업을 하죠. 어떤 악성 코드 파일이 의도치 않게 기업 네트워크로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존 보안 장비 시그네처 기준의 포트네트 포함해서 시그네처 기준의 보안 장비들은 알려진 건 잘 막지만 요즘 최신 랜섬웨어 악성 코드들은 못 잡아내지 못하죠. 이를 위해서 ATP 샌드박스를 많이 도입하시는데 포티셋이 안에는 샌드박스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도 같이 하면서 클린 파일만 데스티네이션 기업 인터넷 쪽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과거와 현재 이제 많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케이스, 뭐 포트넷 로고가 찍혀 있지만 꼭 포트넷 로고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오픈넷 환경, 기업 보안 바깥쪽에서 접속하는 오픈넷 환경에서 상시 연결을 통한 VPN을 많이 쓰시죠.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는 VPN을 통해서 기업 내부로 접속을 하라는 것을 공고사항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때 VPN 장비 또는 뭐 복합 장비들을 UTM이나 NG 파일을 쓰신다면 거기에서 있는 VPN 기능 또는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를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 제어를 하게 해주고요. 뭐 SaaS 어플리케이션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뭐 기업 엔터프라이즈 엔티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또는 사물과 같은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대부분 구축을 간단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셋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접속하든 공통된 클라우드를 통한 이제 보안 접속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티OS 7에 포함된 Z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능으로 전환 시에는 모든 통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액세스 프락시 결국 포티게이트 장비를 통해서 컨트롤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그 다음에 호스티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SaaS 어플리케이션, 퍼블릭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까지 무조건 첫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관장하고 있는 포티OS 7을 통해서 클린 트래픽인지 제대로 된 사용자 엔티티가 인증이 되는지 세션별 체크를 실시간으로 24시간 계속 리어세스먼트 하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허용해 줄 건 허용해 주는 기능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얘기들을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 지금 디지털 전환 이 시대에 2021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IT 담당자,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T 아키텍처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이유는 모바일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고 위치, 접속 위치가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기업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IDC에서 SaaS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어요. 결국 어느 위치에서 막 접속하려고 하시는 유저가 클라우드와 SaaS로 가면 기존 보안 담당자,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 보안 장비를 엄청 투자하면 그쪽으로만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딱 보안 정책을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편의했죠.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쉽다는 뜻은 아니고 수월을 한 방안이 있었는데 방법이 있었는데 어느 곳 전 글로벌에서 또는 전국에서 인터넷 아무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우리 기업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마구 접속한다 이거죠. 이거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차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세시 그다음에 SD 브랜치, SD 웬과 같은 뉴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올해 앞서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글로벌 기업들도 다 다단계로 접목할 기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 기업 고객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놓치지 마시고 세시와 SD1과 SD 브랜치는 서로 결코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유즈 케이스들이 다 달라요. 요 경우에는 세시가 좋고, 요 경우에는 SD 브랜치가 좋고, 요 경우에는 SD 웬이 필요하고, 요건 앞에 구축 사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ROI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블렛이지만 ROI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 아까 말씀드린 효과가 나는 부분에 SD 웬과 SD 브랜치 세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세시가 좋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약간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구축 사례에서도 충분히
어떤 경우에는 세시가 필요 없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가 충분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포트넷을 포함해서 각종 솔루션 벤더사들이 화려한 마케팅 광고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이거면 고객님의 모든 숙제가 풀립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광고 메시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기능들이나 이 기술들이 우리 기업 환경에 적합하다? 맞다? 아니다? 동작 안 하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Proof of Concept, 데모, BMT, 벤치마크 테스트 검증 시험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각종 모든 벤더들이 자원이 제한적이죠. 무조건 프리 POC나 프리 BMT를 제공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상당히 숙제인 부분입니다. 검토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티넷의 경우에는 이제 뒷 슬라이드 잠깐 말씀드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포티넷 코리아 지사에 각종 장비들, 요 세시하고 SD-WAN, SD-브랜치 포함한 각종 솔루션들을 다 데모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이 부분을 POC, BMT를 프리로 해드립니다. 물론 사전에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필요하지만요. 프리로 데모나 검증 시험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세시는 대부분의 모든 벤더들이 포트넷을 포함해서 클라우드형, 가입형,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물론 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는 경쟁사 분들도 계시지만 포트넷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 세시를 구독하는 타입 하나. 두 번째는 포티OS 버전 7에 장착된 동일한 기능을 장비,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자체 구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MSSP 사업자나 클라우드형 구독형 서비스에 선호도가 없는 고객분들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실제 장비로 구동을 하셔서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독자 구축이 가능한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버전 7의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카펙스, 오펙스 비교를 잘 해주신다면 클라우드 구독형이 좋을지 아니면 장비 구매를 통한 단독 구축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 SD-WAN, SD-브랜치, 세시 기능들이 어떻게 우리 기업에 좋은 효과를 줄까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는 이제 저희 이제 CBC 고객 솔루션 체험 센터고요. 저희 포트넷 코리아 지사입니다. 그 서울에 삼성동에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QR코드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간단히 QR코드 해주시면 유튜브로 저희 포트넷 코리아 CBC 소개 영상 쪽으로 사이트로 리다이렉션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활용을 해주신다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세션 내용을 충분히 전달드릴 수 있는 각종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